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것은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거를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라 말아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미국의 손길이 자꾸 타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불안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냥 너무 불안하고 개미 투자자들 돈을 홀랑 거기에 털어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스페이스X가 기업을 공개할 거예요. 즉 IPO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식이 휘청했어요. 이 회사의 가치가 1조 7,500달러 수준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뭐 상장하는 게 아니고 역사상 제일 큰 규모의 IPO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내스닥에 있는 패스트 엔트리 규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꿔버리고 이것을 상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초대형 기업이 상장이 돼서 401k, 이거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은퇴 자금이 다 들어가 있는 데가 401k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많진 않지만 20, 22, 2025, 2055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은퇴할 때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됐으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하고 요런 몇 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20, 30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도 회복할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도 하다못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통제를 못해요. 돈을 일단 보험회사하고 어디에 넣어놓으면 투자를 하고 나면 그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401k는 은퇴자금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잃어버리고 마는 철도, 1800년도 철도 문제가 그랬죠. 철도. 테크놀로지가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없어지진 않지만 초기에 투자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손실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이 출렁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이거는 제가 더 왜 걱정을 하느냐. 지금 트럼프,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이런 또 워런 버핏 이런 부자들이, 워런 버핏은 그 사람은 투자만 주로 하지만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증권을 흔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사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편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01k, 인덱스 펀드, 또 패시브 투자 자금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스페이스X 사업을 보면 단순하게 로켓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켓 발사 사업이 있고 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이 있죠. 그리고 AI 같은 관련 확장 영역이 있어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복합적인 플랫폼 기업들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구조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일부 사업들은 모두가 다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지금은. 50억 달러를 손해봤어요, 스페이스X가. 그리고 돈이 엄청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를 들어서 AI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요. 근데 그 스타트업이 받은 돈으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를 또 빌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용료를 매출로 기록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또다시 AI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게 돈을
매출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냥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출이 아니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들어갔던 돈이 나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그 현상이라고 해요. 문제가 아직 그만한 수익도 못 내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1800년도 철도 사업도 그랬고 1990년대 인터넷용 광섬유도 세상을 바꿨어요. 철도 산업도 세상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읽어야 되겠다고 빨리 생각을 했냐면 401k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옛날에 그 1800년도 철도 사업, 1900년도 인터넷 이용 광섬유 이런 투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했다가 자기들이 손해를 다 잃고 털고 나갔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401k는 은퇴 자금이죠. 굉장히 거의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401k에 돈을 넣어요. 회사에서 넣어줘요. 내 돈을. 그럼 내 돈이 거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무원들도 deferred compensation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거기에 조금씩 묻는 사람들은 그 투자를 해주는 회사에다가 정부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내가 선택을 조금씩 하죠. 어디 종류가 쫙인 개개인으로 뽑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자금 정도로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맥 스토리 숏 했을 때 401k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 이 자금을 이 초부자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돈이 거기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손실이 났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회사 하나 망하고 말지만 그건 자기는 부자잖아요. 근데 가난한 주식 그거 401k 뜯어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나앉는 거예요. 이게 큰 위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골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이 대형 기술주 중심 EFT나 펀드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지금 대부분 S&P 500나 나스닥 위에 올라가 있는 대형 기술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AI 붐이 일어나면 투자 판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동 자금 흐름이 대형 기술주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시장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시장이 좋게 보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단순히 기술 버블이 아니라 은퇴 자금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하락이 생각되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점성학으로 보려고 지금 점성학 차트를 3시간을 뽑았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스페이스X가 이제 곧 IPO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회사의 가치가 1조 7,500달러 수준까지. 그런데 이 기술주들을 다 합치면 이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그 AI 4조가 넘는데요, 4조. 4조 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우리나라로 경 아닌가요? 이게 만약 진행된다면 역사상 제일 큰 규모의 IPO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문제가 또 뭐냐? 내스닥의 패스트 엔트리 규칙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게끔, 그러니까 세이프티 가드를 해놓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돈을 끌어들이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개인의 계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자금, EFT 이런 시스템에 자동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스페이스X 사업 구조가 단순하게 로켓 발사 사업도 아니고 스타링크랑 위성 인터넷 사업이죠. 그리고 AI, 오픈 AI 같은 이런 사업. 지금은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AI가.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AI 그 공장 사진을 회사 사진을 찍었는데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AI가 지금은.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나중에 뭐 20년 지나서 안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구조가 너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사업은 비용이 너무 커서 손해를 계속 보고 있고 50억 달러, 스페이스X가 본 손해가 5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AI 시장이 뭐 스페이스X도 그 중에 하나지만 단순히 주가 거품 문제가 아니라 earnings 버블이라는 거, earnings 버블. 대형 기술업들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또다시 그 돈으로 같은 대형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 AI 인프라를 또 사용하고 그래서 서로 이 사람들이 서로 몇 명이 부자들이 자 이제 내가 네 걸 살게 네가 내 것도 사야 돼 내가 또 투자할게 그 돈을 도로 돌려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겉으로 보면 막 돈이 막 엄청 생기는 것 같아요. 매출이 너무 늘어난 것 같고 수익도 막 늘어난 것 같고 성장 기업이 와, 저 엄청 빨리 크고 있다. 하지만 돈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서류로만 종이로만 정말 좋아 보이는 수익 구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막 여기저기 수익이 펑펑 터지는 것처럼 오일이 펑펑 터지듯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 하나 위험한 거는 인덱스 편입이에요. 자동적으로 강제 매수를 만들어버리는 강제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그 법을 바꿔버렸다는 거 그렇게 하게끔 시스템 구조 때문에 자동으로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가치만 올라가요. 자동으로 돈은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무너질 때는 개미 투자자들 혹은 연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길가에 다 나가 앉게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P 500가 최고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속에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정체하고 있고 거대 기업들만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7개 기업이 다 올리고 나머지는 다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지만 부정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폭이에요. 시장 전체가 헬디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일부 초대형 기업 7개 정도가 끌어올린 상태예요.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문제가 원유 공급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에너지 비용이 점점 상승하고 있죠. 국채 이자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올리고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압박하게 되고 엄청난 서버에 투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막 여기저기 다 짓고 있고 반도체를 막 구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부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I가 성장하는 걸 떠나서 투자 구조라든지 은퇴 자금, 인덱스 시스템이라든지 시장 경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점성학으로 제가 좀 봤는데 제가 읽고 나면은 차트를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차트를 제 영상과 연결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제가 그 프린트를 지금 빨리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트랜sit 차트예요. 이게 이 안에가 이너링 이게 바이 윗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채널 이름이죠.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보시면 알아요. 쓰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우러 링이
이제 네이럴 차트예요. 네이럴 차트고 보시면은 이 스페이스X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 생긴 게 2002년 3월 14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뽑은 거예요. 정확한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 정확한 시간을 언노운으로 해서 했어요. 제가 컬러 프린트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스페이스X가 태어났을 때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에 커습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 자리는 물고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미래의 사람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을 목표로 세운 회사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날짜를 일부러 딱 잡은 게 아닌가, 점성학을 보고. 제가 이걸 다 봤거든요. 행성들의 위치도 다 봤는데 기가 막히게 이 날을 선택을 했더라고. 왜냐하면 태양 자리가 화성과 아니 죄송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이거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이오니어링도 되고 또 꿈을 실현을 하기 위한 앞으로 나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왕성이 또 해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데 이 뜻은 뭐냐? 이 스페이스X 자체가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쓰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천왕성과 물병자리의 뜻을 극대화를 시킨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로켓을 한 번 쓰고서 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다시 쓰겠다. 얼마나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천왕성의 혁명적인, 갑작스러운, 깜짝 놀라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기존 방식이 아닌 어떤 미래의 방식, 예측할 수 없는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데 물병 자리를 다스리는 천왕성 그 자체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그때예요. 이 날짜가, 스페이스X 자체가 굉장한 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물병 자리는 미래, 또 기술이나 테크놀로지, 또 과학, 우주, 또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닌 아주 차갑게도 읽혀져요. 차갑다고도 말을 해요. 논리적이라든지 독창적이라든지 혁신적인 이 스페이스 X가 탄생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자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왕성도 동시에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꿈과 상상, 또 혼란스러운 현실과 꿈의 경계가 없는 현재, 또 보이지 않는 실체, 영화 같은 일들을 현실과 미래로 연결해주는 꿈 같은 일들을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현실보다 꿈이 더 큰 단계죠. 좋으면 좋은 미래가 되지만 현실과 꿈이 뒤죽박죽 뒤섞여서 착각, 과대망상, 또 되지도 않는 것을 된다고 망상한다든지 계획은 굉장히 큰데 실현성이 없다든지 꿈만 크고 망하게 되면 401k는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위치예요, 이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성 역시 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큰 돈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것이고 화성을 보면 화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 방식이나 설계 방식이 설계한 다음에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이 사람은 좀 그런 점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질 않고 즉시 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임펄시브한 이런 성격이에요. 설계. 이 사람은 이건 그냥 실험을 하기 위한 회사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너스가 양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또 빠른 시장을 막 차지하고 들어가요. 먼저 자기가 내가 다 먼저 차지해야 돼. 그리고 글로벌 이 수준으로 확장이 막 돼가요. 경쟁자보다 내가 먼저 장악을 해야 돼. 망하건 말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이 황소 자리 들어가 있어요. 구도로. 황소 자리는 느리죠. 그런데 화성은 빨라요. 밀어붙이고 강해요. 황소 자리는 느리고 안정을 하려고 하고 황소 자리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행성이 데트리맨을 하는 행성이 화성이에요. 근데 스페이스 X는 화성의 에너지가 강하죠. 이거는 스페이스 X는 엔진, 또 물리적인 구조, 연료 시스템. 근데 빠른 회사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만 하는 걸 타고난 거예요. 주피터가 목성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계자리에 목성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목성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걸 보고 exalted한 house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보호, 또 지구 전체를 다 뜻하는 거예요. 캔서 자체가 땅을 뜻하고 부동산을 뜻하고 지구 전체를 뜻해요. 내 가족, 국가 이런 걸 뜻하는데 스페이스X 자체는 위성 인터넷이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영향을 크게 받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토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토성이. 이거는 제한을 받는다든지 또 제미나이기 때문에 통신을 뜻하죠. 그리고 토성은 구조, structure, old system이에요. 근데 제미나이는 반대예요, 또. 스타링크가 전 세계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자 하는 또 우주 기술의 핵심 자체가 라켓이 아니고 사실은 통신 구조로 이어지는 그런 걸 뜻해요, 이게. 플루로가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플루로가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지구 중심 사고에서 외계로 나가는 거예요. 외계로 나가는 것이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또 진리를 탐험해 가는 또 우리가 믿어왔던 이런 믿음 같은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고.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플루로는 항상 death and rebirth예요. 뭔가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게 태어나는. 그게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또 우리의 중심 사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우주 문명으로 나간다는 걸 뜻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노스 노드가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역시 미래예요. 쌍둥이 자리에 미래가 우리 인류가 미래로 나가는 게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어떤 네트워킹으로 미래가 이제 온 세계가 다 연결이 되면서 전 지구로 다 연결되고 스타링크로 네트워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블랙문 릴리어스는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꿈이 너무 커서 위험하고 환상과 기대가 너무 커서
현실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숨겨진 어떤 위험이 많다는 걸 뜻해요. 너무 과도해요, 비전이. 기술과 현실 간의 격차가 커요. 문제는 잘 되면은 커지지만 리스크가 되면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 타로 리딩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카이론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카이론이. 제가 그래서 그걸 다 본 거예요. 카이론도 봤는데 이 차트에는 제가 다 올리질 않았어요. 그림이 복잡해 보일까봐 제가 뺐는데, 이 시스템의, 이 스페이스 X의 문제점을, 약점이 될 수 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구조적인, 기본적인 압박을 항상 받게 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또 비용 때문에, 정부의 규제 때문에, 또 유지하는 것들 때문에 성공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게 스페이스 X예요. 생년월일을 보자면. 그런데 이제 제가 네이럴에서 이거는 트랜스링 차트를 제가 뽑은 거예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위험한 구간을 잡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다다리 읽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반기로 제가 잡았어요. 쭉쭉 들어가면서 2026년도 하반기서부터 2027년도, 이것은 볼 것도 없어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죠, 현재. 이 기간 동안 토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네이럴 플래닛과 제일 중요한 구간이 유라너스가 토성과 만나는 기간이에요. 구도로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토성과 천왕성이 그 11월, 올해 11월 달이죠. 내년 7월 달까지.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제일 위험한 구간인데, 천왕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만나요. 그래서 시스템에 균열이 갈 수 있어요. 이때 무슨 규칙이나 규제가 바뀐다든지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네트워킹의 변화가 오거나 통신의 변화가 오거나 기술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구조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2차로 안 좋은 기간은 제가 이거 뽑느라고 4시간인가? 시간을 진짜 찾아보느라고 내년 4월부터 8월 사이예요. 이거는 레트로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왕성이 레트로그레이드에서 다시 구도 각도로 쌍둥이 자리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한번 흔들렸던 구조를 다시 또 흔들게 돼요. 그래서 흔들려져 있는 어떤 문제점 있는 시스템에 충격을 또 가하게 되고, 이때는 복구도 안 되는,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굉장히 문제가 진짜 커지는 때가 내년 4월부터 8월 사이예요. 이거는 복구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증권도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본 것은 내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이것은 역시 천왕성이 마지막으로 쌍둥이 자리에 구도 위치로 들어가 있는 토성과 또다시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시스템 전체 구조에 완전히 시스템에 변화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체제가 완전히 정착을 하게 돼요. 천왕성이 토성과 마지막으로 만나죠, 이때. 문제는 북쪽 노드가 이 기간 동안 전부 다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적으로 동시에 벌어져요. 동시에. 천왕성과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중되죠, 가중. 또 태양과 천왕성이, 그때는 태양이 파이시스의 24도 위치에서 90도 위치가 된다는 거. 태양과 수성과 천왕성. 그 기간도 다 좋지 않은 기간들이에요. 27년, 28년 기간들이 다 안 좋아요. 제가 좀 다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말 나쁜 기간들, 제가 각도가 나쁘고 또 이런 것만 놓고 제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기간을 이제 프로그램에다 기간을 넣고 쫙 봐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기간들을 제가 뽑은 건데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거의 안 놓쳤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 세 번째 충격은 1년 본 건데도 이래요. 이 정도, 1년 반 정도 뽑았죠. 물론 제일 위험한 때는 2020년도 하반서부터 2027년 중반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위험이 또 돌아와요. 위험이 돌아오고 2028년도도 규제 안전 무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설계해야 될 수 있고 2029년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이 네이럴 플래닛과 주행을 하면서 각도가 나빠질 때마다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만 본 거예요. 특히 천왕성을 제가 위주로 많이 봤어요. 2030년, 2031년도 위험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때가 하여간 다음 다가오는 내년, 내후년 정도가 될 거예요. 시스템을 흔들고 구조도 흔들리게 되고 또 되돌아와서 레트로그레이드 하면서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이 정도. 그런데 타로로도 제가 읽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파이오니어링한 어떤 투자이고 파이오니어링하는 하나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도 하지만 성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돈이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난 안전하게 조금 먹고 조금 그냥 살다 갈 거야 하는 사람에게도 상관없이 강제로 투자가 다 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막 노도의 물결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여기까지 스페이스X에 대해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